범의 눈을 가진 선비와 기묘한 하룻밤. 그날 밤 저는 사람이 아닌 것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한결. 평범한 양반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이 문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눈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호박색 눈동자. 햇빛을 받으면 마치 짐승처럼 반짝이는 눈. 이 아이, 범의 눈을 가졌구나. 산파가 제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절했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한 말, 이 아이는 살인사를 타고났습니다. 일생 동안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팔자입니다. 그 예언은 무섭도록 들어맞았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눈깔 이상한 놈, 너 때문에 마을이 불길하다. 그날도 저는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이 비틀거리더니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흘러나오는 피. 저는 그 형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었을 뿐인데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16살 때 옆 마을의 처녀가 저와 혼인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선비님, 글도 잘 쓰시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눈이 좀 특이하긴 해도 저는 괜찮아요. 순박한 처녀였습니다.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간 지 보름 만에 그 처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 모를 병.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멀쩡하던 처자가 갑자기. 사흘을 앓다가 그 처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23살 때 저의 스승님이셨던 훈장 어르신. 저를 차별하지 않고 글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분. 한결아, 내 눈은 특별한 거다.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준 표식일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스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결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스승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점쟁이의 예언대로 3명. 제 주변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 28살. 저는 마을 외곽 산 밑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책만 읽고 시만 쓰며 살았습니다. 한결이 선비, 산속에서 혼자 산대. 당연하지. 저주받은 눈을 가진 자가 마을에 있으면 재앙이 온다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사흘째 내리는 폭설. 마을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겼고 비축해둔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내일 눈이 그치면 내려가야겠군. 저는 장작을 패며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그것도 이런 폭설 속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더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쾅.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흰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여인의 한복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짐승의 발톱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보이는 검은 털. 이게 대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저와 똑같은, 아니 저보다 더 선명한 범의 눈이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여인은 간신히 그 말을 내뱉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이 정체 모를 존재를 집안에 들여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 두면 곧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저는 이 여인에게서 저와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외로움의 냄새, 소외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저는 여인을 안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뜨거웠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체온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인 저는 여인을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촛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얼굴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창백한 얼굴, 긴 검은 머리. 하지만 귀가 조금 뾰족했고 등 뒤로 뭔가 볼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여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정리하려는 순간 등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줄무늬, 호랑이 무늬였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줄무늬.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천년을 산 호랑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전설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상처에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 입가에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고 이 정체 모를 존재를 돌봤을까요? 아마도 저도 외로웠기 때문일 겁니다. 5년간 단 한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이 여인은 괴물일지 몰라도 저와 같은 눈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인 곁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깨어나서 저를 해치지 않을까? 아니면 제 저주받은 팔자 때문에 이 여인마저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둔 채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여인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촛불에 반짝이며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궁금하시죠? 여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손톱이 쭉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검은 발톱. 저는 백호입니다. 사람들은 흰 호랑이라고 부르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설이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당연하겠죠. 백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그녀가 제 눈을 가리켰습니다. 범의 눈. 그것도 영물의 기운이 담긴 눈이에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동족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왜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사세요?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살인사를 타고났다는 것,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차례로 죽었다는 것, 그래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백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예? 당신에게 있는 건 힘입니다. 통제하지 못해서 문제일 뿐이죠. 백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호랑이들과 달랐죠. 힘이 너무 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미를 실수로 다치게 했고 형제들은 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혼자 떠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글쎄요. 계절이 300번쯤 바뀌었으니 300년쯤 됐을까요? 300년.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300년을 혼자요? 네. 처음에는 짐승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됐죠. 백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들통났죠. 그래서 쫓기고 계셨던 겁니까?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수들이에요. 흰 호랑이의 가죽과 뼈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화살에 맞았어요. 독이 묻어 있었나 봐요. 힘이 빠져서 당신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 집을 어떻게? 당신의 냄새를 멀리서부터 맡았어요. 백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범의 기운. 동족이라면 저를 도와줄까 해서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쌍의 황금빛 눈. 한 명은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인간. 한 명은 300년을 외롭게 산 호랑이. 두렵지 않으세요? 백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칠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히려 친근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외로움, 같은 눈을 가진 존재. 고맙습니다. 백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도 처음입니다. 제 눈을 보고 겁내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백호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아, 미안해요. 사흘을 굶었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백호에게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별로 맛은 없을 텐데. 아니에요. 사람 음식은 늘 신기해요. 우리 호랑이들은 날 것을 먹었거든요. 백호는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한결 씨. 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우셨던 건 아닌가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간 단 한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그래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300년을 혼자 살았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평범한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품에 누군가가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어느새 제 곁으로 와서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놀라 몸을 빼려 하자 백호가 눈을 떴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저는 아가씨를 해칠 생각이 알아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냄새를 맡았어요. 살기가 없더군요. 오히려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추웠거든요. 그래서 당신 옆으로 왔어요. 화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아니, 사람은 아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저와 백호는 좁은 오두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백호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저는 백호에게 구운 감자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백호는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한결 씨는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게 무슨 요리입니까? 그냥 구운 것뿐인데 그래도 맛있어요. 백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결 씨, 예?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혼자 사시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누군가를 또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가둬야 하나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백호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저주를 풀어드릴 수 있다면요? 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30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죠. 영물의 기운을 다루는 법도요. 백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힘은 저주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영적 에너지예요. 제가 그걸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백호가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얼마나요? 최소 한 달. 아니, 석 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석 달. 석 달 동안 이 호랑이와 함께 산다는 말. 평소 같았으면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백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결 씨. 그날부터 백호의 가르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명상을 해야 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기운을 느껴보세요. 매일 아침 백호와 함께 앉아 명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영적 에너지예요. 백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걸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안의 힘을 느끼는 법, 그것을 조절하는 법, 그리고 백호와 함께하는 법. 어느새 저희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한결 씨,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백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불이. 아이고. 저는 급히 달려가 불을 껐습니다. 새까맣게 탄 나물. 백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호랑이는 요리를 못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백호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금빛 눈동자와 황금빛 눈동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기, 한결 씨. 예? 혹시 저랑 계속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좋아요. 백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30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고 당신은 호랑이죠. 알아요. 백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처음으로 제가 저주받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행복해요. 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궁.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게? 여기 오두막이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수들이에요.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저는 서둘러 백호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막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5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린 포수들이요. 덩치 큰 사내가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흰 호랑이를 쫓고 있어. 이 근처로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어. 호랑이요? 이 깊은 산중에 웬? 거짓말 마시오. 포수 중 하나가 땅을 가리켰습니다. 눈 위에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달 전 백호가 쓰러져 있을 때 흘린 피였습니다. 이 핏자국이 당신 집까지 이어져 있어. 포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잠깐, 함부로 남의 집에. 비켜. 포수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안방을 뒤져라. 포수들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수들이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 여기로. 포수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방을 뒤졌지만 백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백호를 안방에 숨겼는데 저 위를 봐. 한 포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대들보 위에 백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본능으로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기 있다. 쏴. 포수들이 화살을 겨냥했습니다. 안 돼. 제가 외쳤지만 화살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휙. 백호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화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놓치지 마라. 포수들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백호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눈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그때 백호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눈 아래 숨겨진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잡았다. 포수들이 창을 들고 백호를 에워쌌습니다.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포수들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왜 따라온 거요? 그 여인을 해치지 마십시오. 뭐? 당신 혹시 이 요물과 한패요? 포수들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백호 앞에 섰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비키지 못할까? 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흰 호랑이는 우리 마을 사람을 잡아먹었어.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백호를 돌아봤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거짓말 마. 포수가 고함쳤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 마을의 젊은이가 산에서 시체로 발견됐어. 온몸에 호랑이 발톱 자국이 있었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한결씨. 백호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로 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갑자기 포수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눈 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호랑이보다 더 컸습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덮인 흉측한 상처투성이의 괴물 같은 호랑이. 흑호. 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내가 날 따라온 거야? 검은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포수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천천히 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으르릉. 낮고 위협적인 소리. 하지만 백호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흑호, 내가 그 사람을 죽였구나.
검은 호랑이가 사람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한다니. 내가 날 따돌리고 도망쳤기 때문이지. 검은 호랑이의 목소리는 집착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함께 가자고 했어. 300년을 혼자 산 너. 나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싫다고 했잖아. 백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 너처럼 잔인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어리석은 년. 검은 호랑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데? 그저 가죽과 뼈를 노리는 짐승일 뿐이야. 그래도 됐어. 더 이상 내 고집을 견딜 수 없어. 검은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 내가 날 따르든지 아니면 죽음.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백호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천천히 자세를 낮추고 손톱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나왔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두 호랑이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잠깐. 저는 두 호랑이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결씨 위험해요. 백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검은 호랑이 어르신. 저는 검은 호랑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 주제에 감히. 검은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도 백호와 같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죽음을 부른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외로움을 압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백호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백호를 돌아봤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는 검은 호랑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호를 놓아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재미있는 놈이군. 검은 호랑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범의 눈을 가진 인간. 내 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검은 호랑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흑호. 백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백호. 검은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인간도 언젠가는 늙고 죽는다. 그때 내가 다시 외로워지면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검은 호랑이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수들도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저와 백호만 눈 속에 남았습니다. 한결씨. 백호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 목숨을 거시다니. 저는 백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백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호랑이로도 사람으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와 황금빛 눈동자가 서로를 비췄습니다. 함께 살아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산 아래 오두막에는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백호. 한결씨, 밥 다 됐어요. 백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사람 음식 만드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한결 씨. 백호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요즘 어떤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가 장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제 눈을 보고도 덜 두려워하더군요. 사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은 호랑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살인살이 아니라 수호살이었던 거 아니겠소? 사람들은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백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 마을 이장입니다. 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난처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해열제가 필요한데 약초가 모자랍니다. 약초요? 네. 깊은 산 위쪽에만 있다는데 한결 선비께서 이 산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부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백호를 돌아봤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백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길을 찾았습니다. 저기요. 백호가 가리킨 곳에 붉은 열매를 맺은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해열초. 우리는 부지런히 약초를 캤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쓸 만큼 충분히 모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백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한결 씨, 왜 그러십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백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살인사를 제가 흡수했어요. 예?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있던 그 저주받은 기운을 제가 조금씩 빨아들였어요. 그게 무슨... 한결 씨는 원래 살인살이 아니었어요. 백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너무 강한 영적 힘을 받았어요. 범의 눈이 그 증거죠. 하지만 어릴 때는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럼, 네, 저주가 아니라 미숙함이었어요. 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당신의 넘치는 기운을 받아줬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당신이 제 곁에 있으면서 네,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백호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백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줘서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빠, 두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한 아이는 범의 눈을 가졌고 다른 아이는 평범한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제가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글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림도 그렸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환영했습니다. 백호는 완벽하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마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백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지 차렸어요. 지금 갑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 한결 씨, 백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이렇게 축복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0년을 외롭게 살았지만 당신과 함께 한 20년이 그 300년보다 더 값졌어요.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의 눈을 가진 선비와 흰 호랑이의 이야기를 아시오? 아, 그 기묘한 사랑 이야기 말이요? 그렇소.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축복이었고 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은 은인이었다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요.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여겨진 선비와 괴물이라고 두려움받던 호랑이가 서로를 구원하고 함께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살 수도 있고 드러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범의 눈을 가진 선비와 기묘한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